남원 지리산 자락.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도착한 제작진. 그곳은 다름 아닌 1인용 텐트. 야영철도 아닌데 이 깊은 산속에 텐트가 웬 말이란 말인가? 바로 이때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예상을 깨고 등장한 것은 설마 전차의 포신?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들고 전방을 주시하는 저 남자가 수상하다. 대포를 쏘듯 흔들린 스피드. 혹시 말로만 듣던 파파라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요? 네. 뭘 찍으시는데요? 네, 딱따구리 둥지 보고 있어요. 딱따구리요. 딱따구리요? 예. 딱따구리의 생태와 습성을 관찰해온 김성호 교수. 그의 카메라엔 딱따구리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네, 저는 딱따구리 하나에 나의 삶 전체를 던지기로 마음먹은 딱따구리 아빠 김성호입니다. 2007년 우연히 찾아온 딱따구리와의 만남. 그 후 계속된 딱따구리와의 인연. 김성호 교수가 딱따구리를 관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다. 나의 아버지께서 평생을 이 세상에 딱따구리로 살다 떠나셨거든요. 아버지가 김목수였습니다. 좀 친근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텐트에 몸을 숨기고 그렇게 앉아있길 몇 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딱따구리. 번식 일정이 시작되면 거의 분 단위로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관찰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는 김성호 교수. 2007년 50일간 관찰한 큰 오색 딱따구리의 기록은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50일간의 기록. 딱따구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 성실함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다. 잠도 거의 못 자고 두세 시간 자며 그냥 뭐 몇 달 가는 일정인데 처음에는 많이들 말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고 보니까 이제 그걸 읽고는 이제 이해해주기 시작했고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고. 요즘 김성호 교수는 자신이 보고 느낀 자연의 신비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과학자분이신데 말씀을 하시는 거가 표현도 그 아름답고 무슨 그 시인이 한 분 오셔가지고 강의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딱따구리가 나무에 매달려 많이 천번에 간절함이 쌓여서 좋은 식초.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보고 싶은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 이어할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 자료도 이제 다 주려고 합니다. 딱따구리를 통해 알게 된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김성호 교수. 자연으로 떠나는 그의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김성호 교수를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걸음 걷는 걸 뵈니까 굉장히 네. 차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점잖으세요. 차분함을 너무 많이 느립니다. 딱 나오시는데 정말 네네. 오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실례지만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는데요. 예. 6시쯤 일어났어요. 6시가. 6시가 늦습니다. 예. 그 제가 기상 시간을 물어본 이유는 나중에 토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안재진 의원 먼저 네네. 프로필부터 부탁합니다. 프로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름 김성호,
1961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1991년 서남대학교 개교와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원으로 내려와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가르치지 못한 김성호 교수는 2007년 우연처럼 큰 오색 딱따구리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전공을 찾게 됩니다. 2008년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동고비와 함께한 80일 까막 딱따구리의 습등, 딱따구리의 생태 일지를 통해 학계에도 알려지지 않은 딱따구리의 생태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김성호 교수. 따뜻한 가슴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생태 작가, 딱따구리의 영원한 친구 김성호 교수를 딱딱 따다닥 따닥 딱딱딱 헤헤헤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하신 건가요? 여기 틀리긴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딱딱 따닥딱딱 헤헤헤헤. 네. 일단 김성호 교수님에게 사죄를 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딱따구리 소리 괜찮지 않으셨나요? 딱따구리 소리는 네. 실제와 많이 달랐습니다. 아, 진짜. 점잖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6종류의 딱따구리가 있는데요. 네. 딱따구리마다 소리가 다 달라요. 예. 근데 지금 하신 것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고 아, 이렇게 딱딱 따다닥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예. 실제 내는 소리는 네.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딱따구리 중 가장 큰 딱따구리가 온몸이 까만 까막 딱따구리인데요. 네, 까막 그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네. 이렇게 어떤 소리를 내냐 하면 네. 전화 벨소리 비슷해요. 그래서 뭐 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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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거든요. 네. 딱따구리가요? 네. 그러니까 에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벨소리로 사용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면 돼야 여기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프로필을 듣고 나신 소감은 어떠세요? 저보다 저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네. 안타깝게도 서남대학교가 지금 폐교 상태죠. 예, 요새 그렇습니다. 근황은 어떠세요? 2월 28일로 이제 폐교가 되었기 때문에 교직원은 실직 상태입니다. 예.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행히 학생들은 이제 주변의 학교로 편입이 되었는데 우리 대학보다 더 나은 환경일 테니까 그거는 좀 위로가 되지만 졸업생들에게는 그렇죠. 한없이 미안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생활해서 정말 좋은 가장으로 또 그 아내로 살고 있을 텐데 이게 문을 닫은 학교의 졸업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근황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근황은? 저는 이제 글을 쓰는 네. 자연에 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생태 작가의 길을 좀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예. 요새 강원도 쪽에서 많이 출몰하신다고. 예. 제가 1년의 반즈음은 딱따구리와 살고요. 예. 또 나머지 반 가을 겨울은 철원에 가서 예. 두루미와 그 수리 종류들하고 삽니다. 식구들하고는 안 사세요? 이게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철원에 가신 것은 두루미 때문에. 예, 두루미와 이제 수리 종류들, 예. 독수리, 흰꼬리 수리, 참수리 이런 친구들 만나러 예. 뭐 먼 길이지만 뭐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 선생님의 첫 책인 큰 오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자연 관찰자 전문가들이 정말 이건 놀랍다라고 평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거를 작정하고 쓴 것은 아닐 것 같고 예.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제가 1991년 이제 서남대학교 개교할 때 이제 첫날부터 근무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서남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문을 여는 대학이어서였습니다. 부족하겠죠. 하지만 나의 애씀으로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사하고 이제 가족이 다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실의 형편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 전공을 시작도 못해요. 학교를 옮기는 게 또 길이었겠지만 이런 줄 모르고 온 우리 학생들 앞두고 나 여기 이런 줄 모르고 왔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떠나야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네. 내 전공은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빈 가슴에 그냥 학생들 안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밖에 내다보면 지리산이 있고 또 지리산 품고 올라가는 섬진강이 있는데 보이지 않다가 고맙게 어느 날 내가 이미 지리산 안에 섬진강 자락에 들어와 있구나. 좋다. 생물학을 공부했어도 이렇게 들꽃이나 나무나 뭐 곤충, 뭐 새 이런 이름 다 모르거든요. 하나씩 이제 다가가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거를 17년이나 정말 쉼 없이 했지만 책 한 권 못 내요. 왜 그런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이미 다른 분이 간 길 다 뒤따라간 거더라고요. 이대로 살기에는, 이대로 끝나기에는 서럽다 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한 번은 좀 가야 되겠다. 한 번은 좀 나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찾다가 2007년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4월 6일 지리산 자랑 더듬다가 큰 호색 딱따구리가 둥지를 막 파는 것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둥지 파고 알 낳고 품고 새끼 키워내는 그 오랜 일정이 쭉 이어질 텐데 그 과정을 가끔씩 보는 사람은 많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고맙게 없더라고요.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누군가는 갈 텐데 그 누가 나여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운막 하나 짓고 이제 새벽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서 5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운막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쭉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걸 다 기록하게 돼요. 그게 이제 큰호색 딱따구리의 육아일기라는 책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며칠간이나 그렇게 관찰하신 거예요? 처음 책은 50일이었습니다. 50일이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으셨대요. 50일이. 새벽부터 밤까지 50일 동안 하신 것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끝에 그냥 왠지 모르게 아멘 하고 싶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멘. 아니 근데 50일 동안 저는 이렇게 관찰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용변이 좀 급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 어떤 해결을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바지? 구체적으로 바지 아니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 나무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든. 그건 상상에.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한 장소에서 50일 동안을 계셨으니까. 맞아요. 기억에 남으시는 일 없으세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모르겠는 거. 왜 저 친구들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전공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엄마 새가 굉장히 안절부절을 못해요. 절절절절 매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동지 안에서 어린 새 하나가 이제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먼저 떠나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내가 다음엔 이제 알아서 막 엄마 새가 아빠 새가 절절절절 매면 동지 안에 변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걸 몰라서 세상과 만나지 못하는 어린 새 하나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빠 새가 물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걸 기록하지 못하게 돼요.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뭐 그냥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그냥 그래서 편히 이제. 있다가 오면. 근데 굳이 거기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영상을 이제 걸어두면 내가 잔다는 걸 알죠. 이 번식 일정을 챙겨보다 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자며 몇 달 가는 거거든요. 고단하지만 함께하고 싶어서 밀어내고 나가는 건데 영상을 해놓으면 틀림없이 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맑은 상태에서 내가 직접 누르는 사진을 지금도 고집하는 것이 내가 게을러질까 봐 그리고 영상을 믿고 내가 섬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안 할 것이 틀림없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누르고 적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한 곳에서 움막을 짓고서 있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좀 소중한 가족들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남대학교에서 정년을 맡기가 힘들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무언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또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관심만 가지고는 아마 이 일정을 넘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걸 해내지 못하면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우선은 나부터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된 일정을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큰 오색 딱따구리를 50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이 딱따구리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그 둥지를 지을 때도 암수가 서로 이렇게 교대하며 짓는다. 다음에 알을 낳고 품을 때에도 교대를 하는데 그 교대할 때 약속 시간이 있고 다음에 이제 둥지의 밤은 아빠 새가 지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 되니까 막 그 둥지를 뺏으려고 덤벼드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누군가 혼자 남아서 지킨다면 아빠 새가 낫겠죠. 그래서 그런지 둥지의 밤은 아빠 혼자 오롯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품는 시간은 며칠인지, 다음에 부화한 어린 새에게 먹이를 하루에 몇 번 무엇을 먹이는지,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그 둥지 안에 있던 어린 새가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둥지를 떠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가 딱따구리 하면 좀 예쁘다, 네. 뭐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딱따구리의 환경, 생태에서는 정말 치열한 어떤 삶의 기록들이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특이한 게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교대 시간을 이렇게 딱 알아서 엄마 아빠가 교대를 제 시간에 잘 해주죠? 어떨 때는 정말 시계 차고 있나 봐요. 그 정도. 네, 분도 안 틀리고 올 때가 있고요. 아, 그래요?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들쭉날쭉은 해요. 하지만 평균 해보면 딱따구리 종류마다 어떤 딱따구리는 뭐 몇 시간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새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런 새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아유, 그걸 모르시겠어요? 뭐 새는 뭐 감정이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좀 느껴지던데요. 그리고 정말 그 짝을 구할 때와 막 경고를 할 때와 다 다릅니다. 울음소리가. 예, 울음소리가. 예. 그리고 이렇게 짝짓기를 요구할 때 뭐 다 다릅니다. 교태롭죠, 그럴 때는. 그리고 막 정말 둥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뭐 그때 내는 소리 다 다릅니다. 몸집도 다르고 이게 표정도 다르고. 그 어느 인터뷰에서 김성우 교수께서 그 책을 내실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썼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그 50일간을 기록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 생명이 참 간절하게들 살아가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가장 컸습니다. 날개까지 있는 생명이고 그냥 자유롭기만 할 것 같은데 네.
날개를 만들고 또 뼛속까지 비워가지고 스스로 자유롭지만 이토록 순간순간을 간절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네. 자 애장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아래가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 이게 지금 나무인데요. 지금 이 딱따구리가 집을 짓고 살았던 나무인가요? 딱따구리 집이에요. 이게. 예. 다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 팔 때 우리가 아는 그 따따따딱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와, 너무 동그랗게 잘 파는데? 이 정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둥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잠을 자는 둥지가 있고 예. 새끼를 키워내는 둥지가 있는데 이 둥지는 잠을 자는 둥지예요. 그래서 가는 데다가 몸 하나만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되니까 지금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예. 거예요? 새끼를 키워내는 둥지는 엄청 커서 제가 무거워서 가져오기 힘들었고요. 이거는 잠자리 전용 둥지예요. 침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멍을 만들려면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부딪힌다고 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주 뭐 조형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예, 그리고 신기하다. 이렇게 잠자리 둥지를 만드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입구가 지금 크기가 다르죠. 네. 위에는 작고 밑에는 커요. 네. 딱따구리가 우리나라에 6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기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예. 위에는 작은 딱따구리, 밑에는 그래도 좀 큰 딱따구리가 이제 잠을 잤던 곳이에요. 아파트네요. 지금 예. 보니까요. 여기 구멍이 있고 이 안쪽으로 보면 요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예. 이렇게 파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 속을 파내는 거죠.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결과만 봐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많이 쪼았을 거예요. 정말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예? 진료하시네요. 하루 종일 세봤는데 평균에 보면 12,000번 정도. 하루에. 하루에 12,000. 그럼 하루에 12,000번에서 일주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뚝딱대는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살던 딱따구리가 이제 이 둥지를 떠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 뒤에 다른 딱따구리가 들어오나요? 다른 딱따구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날마다 같은 게 아니라 예. 먼저 들어와서 이 둥지를 지키고 있으면 다른 친구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이 집들이 다 자는 집들이. 그리고 딱따구리는 이렇게 나무 속에 들어가서 잠을 꼭 자는 애들인데 하나 만들어놨는데 누가 들어가 있으면 못 자죠. 그러니까 집을 여러 군데 만들어놔요. 얘네들이 다주택자구나. 예. 얘네들이 하우스 쉐어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살던 애가 나갔을 때 다른 딱따구리 들어오면 권리금 같은 건 안 받나요? 당연히 주장을 할 법도 네, 한데. 그럼요. 아우 착하네 힘들게 딱따구리.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친구가 임자가 되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 데나 막 들어가게. 내가 그냥 혼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 되고. 그 2010년에는 그 동고비와 함께한 80일 네. 또 내셨고 이듬해에는 그 까막 딱따구리의 숲 예. 펴내셨습니다. 예. 어떻게 힘든 점 같은 것도 굉장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까막 딱따구리의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에 살아요. 네. 그러니 내가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워낙 머니까 또 학교를 쉴 수밖에 없었고. 관찰 때문에 학교를 쉬셨어요? 예, 그럼 제가 며칠이나 관찰하신 건가요? 까막 딱따구리는 2년에 걸쳐서 했고요. 전부 합치면 한 8개월 정도 하고 낸 책입니다. 아까 동고비는요? 동고비는 제목이 동고비와 함께한 8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0일은 내내 지켰다는 뜻이고 준비가 15일 있어서 95일. 근데 그것도
한 해 다 관찰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직해서 또 관찰하며 2년 만에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와. 그럼 강원도 가셨을 때도 이렇게 운막 찍고 예. 운막 찍고 2년을 계셨던 거예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일지를 쭉 그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떤 네, 강원도에 가서 네. 까막딱따구리 관찰한 관찰 네. 노트입니다. 이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 적어 놓으신 거죠. 예. 하루하루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특이한 사항을 이렇게 관찰을 해놨습니다. 이게 총 4권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놓으신 거예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막 정신 없습니다. 보랴 적으랴. 이 날씨까지도 뭐 장마 전선으로 인해서 지난 밤부터 장맛비 쏟아짐 이렇게 날씨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제 4년 전에 떠나셨는데 네. 15살부터 떠나시던 해 80까지 이 세상에 딱따구리로 살다 떠나셨거든요. 어떤 의미? 목수였어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는 김목수고 저는 지금도 아버지 그 목공소 주변에 가면 김목수 아들 또 왔다 그러죠. 이제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온다 그러시는데 딱따구리는 숲의 목수. 이게 친근함이 아주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 심정이시라면 아까 그 동고비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이렇게 분가를 할 때까지 80일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분가를 하는 새를 보면서도 조금 남다른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울죠. 네.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자기 부리로 끝없이 먹이를 나르는데 가장 가까운 자기 목으로는 하나도 못 넘기잖아요. 그냥 끝없이 주면서 새에 따라서는 어린 새들 배설물로 속을 채우며 이렇게 키우기도 하거든요. 세상. 이제 그런 아이들이 둥지를 다 이렇게 잘 떠나는 모습 보면 뭐 그냥 눈물 나오고요. 그러니 이제 책을 읽는 분들도 마지막에는 계속 온다 그러시죠. 자, 그런데 교수님이 원래 대학에서 전공은 식물생리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식물생리학은 어떤 분야인가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히 아는 예로는 광합성. 네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또 땅속의 물로부터 어떻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들을 섬세하게 이렇게 추적해가는 학문이 이제 식물생리학이니까 새하고는 멀어도 너무 멀죠. 네. 근데도 식물보다는 새에 좀 더. 나중에 그렇게 됐죠. 이제 학교에 오면서 이제 운명이 바뀐 거죠. 우리 대학이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저는 제가 지금 새를 보지 않았겠죠. 그 전공을 계속 이어갔을 텐데 그 길이 이제 좌절이 되면서 그래도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길을 찾다 나도 상상하지도 못한 새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또 내 가슴에서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걸 이제 크롱색 딱따구리 만나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그 교수님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록에 관한 이제 중독증이 있으시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학교 일지를 다 기록하셨다고 또. 네. 대학이 문을 열고 35년 동안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기록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학교에 남기는 책이었기 때문에 일기였기 때문에. 근데 10년 쓰다가 저걸 접어요. 왜요? 10년 지났는데 날마다 아픈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학교 관련. 예, 학교가 10년이 지난 뒤부터 벌써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 있는가. 그걸 날마다 쓰기가 너무 아파서 그냥 제가 다 태워버립니다. 학교 일지는
제가 모든 게 남기지 않으면 지워지니까 꼭 예. 필요한 것만 합니다. 제 아내하고 만났던 그 기록도 있죠. 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결혼은 대학에 가면 누군가하고 마주 앉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마주 앉는 그 사람과 결혼하자. 무작정. 예. 근데 마주 앉았는데 신은미 의원이 아니고 저예요. 조건은 있어요. 이제 조건이 있어. 갑자기 조건이 생겨.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싫다 하지 않을 때 나는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둘 다 후회해요. 인생의 교훈을 얻으셨네요. 자, 녹화 그래서-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슬슬 이제 그래서 지금 아내가 그 사람이에요. 처음 마주 앉은 사람, 그리고 내가 싫다 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날짜와 그날 어디에 갔었는지 정도를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결혼이 늦어졌는데 결혼할 때가 1000번째 만남이었죠. 오, 로맨티스트시네. 저는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모님께서 나를 이제 이날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나를 정해주셨는데 보니까 900 몇 번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조절해서 결혼하는 날이 1000번째 만남의 날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결혼하는 날이 1000번째 만남이었고 이승환의 1000일 동안 좀 깔아주세요, 피디님. 1000일 동안. 1000일이 아니라 1000번째 만남. 1000번째. 네, 10년 교제했으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제 박사과정 때 결혼하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어서 결혼 선물도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의 만남의 기록이 결혼 선물이었어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받는다 생각하면 어때요? 진짜 가슴 엄청 뭉클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듣는데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런 생각이. 그 책을 딱 탈고를 하셨을 때 예, 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 누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셨든지. 예,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께 선물을 하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내 어릴 때 모습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내가 딱따구리가 새끼를 키워내는 모습을 보았더니 정말 눈물 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냥 내가 손으로 쓴 그냥 책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을 책으로 나와도 괜찮겠는데 하고 그냥 출판사에 문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좀 썼는데 이게 책이 되겠냐 그랬더니 바로 계약하자. 네. 바로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됐죠. 뭔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와의 추억이나 이런 게 많으셨나요? 어릴 때는 엄한 분이셨어요.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그냥 와락 안으시더라고요. 술 한잔 하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 버릇 나빠질까 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그동안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좀 드러내마 하면서 그 이후로는 뭐 그냥 엄청나게 아버지도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고 계속 말 한마디 아버지한테 한마디가 이 책을 드리기는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그 헌정하는 글을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큰호색 딱따구리는 새끼를 키워낼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평생을 몫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둥지에 있던 어린새가 다 떠나왔는데 그 둘째가 떠나는 것을 아빠 새가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둘째를 데리고 나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빠 새는 먹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둥지는 비어 있고 그 상황에서 아빠 새가 절절절절 내며 이제 그 둘째를 찾는 모습이 있어요. 둘째가 둥지 밖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엄마 새가 줄기 왼쪽 곁가지에 내려앉습니다. 근래 이 자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나오도록 유도할 때 내려앉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엄마를 본 둘째는 몸을 다 드러내며 먹이를 달라고 보챕니다. 엄마 새가 가지를 떠나 동쪽 숲을 향해 비상하는 순간 둥지에서 떨어질 듯 몸을 내밀고 있던 둘째가 처음으로 둥지를 박차고 떠납니다. 아빠 새가 불이 가득 먹이를 물고 와 둥지 아래 줄기에 내려앉습니다. 아빠 새가 비어있는 둥지를 확인하고 나무 전체를 돌아다니며 둘째를 찾는 모습에서는 가슴이 꽉 메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부리에는 4시간 전에 물고 왔던 먹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더니 그렇게 호련히 먼 북쪽 산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4시간을 펑펑 울었거든요. 마지막 날이에요. 네, 모든 어린 새들이 떠나는. 그때 이제 제가 먼저 한 4시간을 펑펑 울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책에 옮겼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을 읽는 분들도 많이 우신다 그러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이런 글이 있어요. 큰 오색 딱따구리보다 더 오랜 시간 지켜본 것은 미루나무입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를 내어주면서 두 생명을 품어낸 나이 많은 미루나무에게 크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섭니다. 저는 첫째, 둘째를 키우기까지 엄마 아빠의 애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 빈 둥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구나. 첫째와 둘째를 키워내기까지 저 나무도 있었구나. 그 나무에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절하죠. 당신도 있었으면 이제야 알게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 그러면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린 친구들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마다 빛나는 거 하나가 틀림없이 있다. 나는 그걸 47에 찾는다. 여러분들 지금 어리지 않느냐? 지금부터 찾아갔으면 좋겠고 언젠가는 만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예. 저 꽃인가요? 꽃이네요. 예. 절벽에 피어 있는 꽃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며 이렇게 독백합니다. 장하다. 정말 장하다. 흙이라고는 단 한 톨도 보이지 않는 바위 절벽에 너는 뿌리를 내리고 그 모질고 거칠었을 시간 다 건너고 넘어 여기까지 와 아름답게 꽃까지 피어내고 있구나. 나는 아무 데서나 살지 않지만 아무렇게나 살 때가 많은데 너는 아무 데서라도 살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구나. 너의 모습은 눈부시고 내 모습은 한없이 부끄럽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꽃 피어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조금만 더 힘내서 열매 잘 맺고 열매 속의 씨앗은 가능한 멀리 퍼뜨려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너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안 치면 이제 순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 버섯 종류인가요? 네, 버섯이죠. 이게 모기예요. 모기 버섯. 저는 이뻐가지고 이쁜 버섯은 다 독버섯인 줄 알았어요. 낙하산처럼 생긴 거. 저 나무가 떼죽나무인데 네. 떼죽나무에 저 모기가 피어나기까지는 쉬운 일이었을까?
어쩌면 이 모기는 나와 모습만 다를 뿐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오래 보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뭐 부모님한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계획하신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되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자연과 좀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뭐 그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좀 시간에 쫓겨서 못했던 그런 생태 관찰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최근 5년은 이제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거의 밖에 못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이 이제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말 하나라도 더 보고 한 줄이라도 더 쓰는 일, 그쪽에 온 힘을 쏟으려 합니다. 자, 우리 편찬위원들 한 분 한 분 역사서에 쓸 한 줄 부탁합니다. 한재준 위원. 저는 우리 교수님 만나 뵈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뜻한 산신령. 산신령. 예. 그 이제 딱따구리들이 이렇게 두고 오거나 이제 동법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쭉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따뜻한 산신령.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신현미 위원. 저는 뭔가 학자라기보다는 예술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다. 뭔가 좀 자연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관찰자로서 적은 그런 글이라는 기보다는 예술가로서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전율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멋지다, 멋져. 자, 우리 옥심이 위원. 저는 그 노크 소리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노크 소리? 네. 딱따구리가 이렇게 딱딱 찍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나무한테 가서 저 여기 집 좀 내겠습니다 하고 노크 처음에 해서 짓는 것처럼 어떤 뭐 자연이건 사람이건 그냥 노크해서 두드리면 그냥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소리를 따라가서 그냥 문을 다 열어주실 것만 같아서 자연이랑 사람이랑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딱따구리가 쪼는 그 소리를 노크 소리랑 같이 비유를 해서 그냥 노크 소리 같은 분이다. 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마 천국이다. 시네마 천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계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저는 어떤 감독, 디렉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시네마 천국이다. 네, 영화 끝났다고 녹화 한번 해주세요. 녹화 한번 해줘. 자연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4명의 편찬위원의 얘기 중에 대표 편찬위원을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 옥심이 의원이 노크 두드리는 앞으로 제 삶을 이제 두드리며 가야 하기 때문에 가슴에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세 분도 고맙고요. 옥심이었습니다. 선물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참고로 옥심이 의원이 책 같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설마요. 책일까요? 좀 당황하셨는데 지금. 이게 돌이킬 수가 없네요. 열정과
성실함으로 자연 생태계를 기록해온 김성호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